교과서는 35페이지고요. 한자의 쓰임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그 학습 목표 중에서 첫 번째 게 있었잖아요. 바로 이 글자의 쓰임을 아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꽤 많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하나의 한자에 하나의 뜻만 뭐 A라는 한자에 뜻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라고 단어는 못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극소수입니다. 하나만 있는 건 대부분 다 2개 이상 혹은 최소한 2개 이상이고요. 거의 10개, 20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부분의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다 10개, 20개씩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음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우리 국어식대로 표현하면 다 의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늘 다의 뜻이의 말씀 뭐 해가지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 근데 한문에서는 한자에서는 하나의 뜻, 하나의 글자에 뜻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뜻만큼 막 10개, 20개 이러진 않지만 뭐 2개, 뭐 많게는 3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한자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올 법칙한 아주 기초적인 한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요 글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뜻으로는 뭐 1번의 뜻으로 많이 쓰겠죠.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다 드문 경우라면 잘 안 나오겠지만 꽤 많이 씁니다. 쉽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고요. 바꾸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식대로 읽으실 때는 뜻에 따라서 음을 바꿔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있고 바로 요 글자가 이런 뜻과 이런 의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세한 건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양에 한 개의 뜻만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건 아시고 하나의 모양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몇 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뭐 여기 나오는 악하게 그리고 또 미워하다라고 할 때는 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 글자도 뭐 음악할 때는 악이고 즐겁다 할 때는 락이고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좋아할 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항복하다 할 땐 항이고 내리다라고 할 땐 강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제 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번 단원의 본문들이 주로 다 요런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명령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령문. 그러니까 명령이라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야, 너 이거 해.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게나 정도의 명령인 거예요. 야,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명령문은 다 아시다시피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문장들을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있고 뭐 다 있죠. 명령문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갈라지지는 않아요. 우리 국어가 진짜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조금의 토시 하나 바꿔가면서 진짜 여러 가지의 그 뉘앙스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과학적인 글자잖아요. 근데 이제 한문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냥 대표적인 여기 나오는 글자들 뭐 말다, 없다, 청하다. 그러니까 강도로 치면은 뭐 이렇게 2개까지 이제 세겠고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 세들 아니면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명령문이라고 치면 이 청은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도 청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요청하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나 요청을 따르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도 있고 그 글자들이 들어가면 주로 맨 앞에 들어가거든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자 들어가면 이 문장은 명령, 그러니까 혹시 청유를 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문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은 본문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34페이지 본문에 보시면 그 위에 그 분홍색 동그라미 2개 해서 4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2개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 문장이 3줄이 있습니다. 근데 3줄이 있는데 위에 한 줄 따로 밑에 2줄 따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은 논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고 그 아래 있는 건 대학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분홍색 동그라미에 그 4개로 되어 있는 글자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자성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자성어가 왜 사자성어냐면 그러니까 우선 성어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성어는 그냥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성어라는 건 어떤 완성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의 핵심을 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을 먹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똥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풀스토리가 너무 길잖아. 이걸 다 언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 이야기를 축약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A라는 단어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어예요. 근데 이 성어는 2글자일 수도 있고 3글자일 수도 있고 4글자일 수도 있고 5글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이 만들 때 약간 읽는 것도 그렇고 음율도 그렇고 해서 주로 4글자의 성어들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4글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사자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어가 반드시 이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A라는 이 성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한 번에 축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어 중에서도 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있는 성어를 뭐라고 할까요? 옛날 이야기니까 옛고에 일사자를 써서 고사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어가 제일 큰 단위고요. 거기 4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자성어고요. 거기 옛날 이야기가 있으면 고사성어입니다. 바로 이 역지사지는 4글자니까 사자성어이면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지사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사성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고사성어, 그러니까 그 성어가 역지사지긴 한데 이 역지사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시면 알아요. 일단 한자의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위에 이제 해석 순서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일단 글자 그대로 그냥 있는 뜻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아까 전에 제가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두 번째 글자, 요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땅, 토지, 그렇죠? 그래서 지. 그 다음에 생각하다 할 때 사, 우리가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할 때 사가 이 사입니다. 그리고 어조사지. 어조사지는 이제 문장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아니죠. 그 접속사가 아니지. 뭐뭐이가가 조사죠.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어조사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한자의 뜻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됐죠? 땅이 쉬운 생각. 뭐죠?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읽으면 이지사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어 중에서 이지사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글자의 여러 가지 뜻과 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맞게 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게 한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글자에 굉장히 여러 가지 뜻과 음이 있는데 이걸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해석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미 사전처럼 적어도 많이 쓰이는 뜻과 음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읽는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지라는 글자에 조금 더 넓게 이제 파고들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쓰던 어떤 땅이든 다 공동으로 쓰던 곳에서 사유재산을 인식을 하고 그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는 순간부터 땅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왜? 그전은 다 똑같은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유지가 생겨난 다음부터 땅 덩어리가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이곳에 있는 사람은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 땅이 아니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해서 이 땅지에는요, 어떤 입장, 역할 혹은 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입장, 처지라는 뜻에서 땅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지랑 입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글자는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성어의 뜻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땅이 아니고 입장이나 처지로 놓으면은 해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요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간단할 겁니다. 여기선 시우리가 아니고 다른 뜻인 바꾸다, 역자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바꾸다, 역.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이 됐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입장을 바꿔서 어조사를 생각하다. 이 어조사의 뜻이 우리가 그냥 어조사라는 것 자체가 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이지만 또 의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어조사 지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원래의 뜻은 가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 가다라는 뜻은 거의 안 씁니다. 저도 한문 원문 해석하면서 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거는 손에 꼽습니다.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뭐뭐이 그냥 뭐뭐이 뭐뭐가, 그러니까 조사의 역할인 거죠. 앞에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를 연결해주는, 연결 조사의 역할을 해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쓰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나 국어 배웠으니까 대명사가 뭔지는 아시겠죠? 대신 뭔가를 지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중에서도 어떤 것을 지칭해 주는 지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냥 편하게 뭐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언급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중복되면서 똑같은 걸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이 어조사 지자로 지시 대명사로 대충 다 대신 써주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하다. 그것이 뭐죠? 앞에 있는, 그렇죠? 입장을 바꾼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직역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뜻을 써볼게요. 입장을 바꿔 그것을 생각하다. 여러분들 그것을 의역을 하면 입장을 바꿔 한다는 건 처지를, 이거 봐 쓰다가 이렇게 없어지죠. 처지를 이거 봐 바꿔 그것이라니까 그 바꾼 처지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뭔 소릴까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 B. 자, A에 있는 사람은 B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신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학창시절 있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죠. 근데 저도 학창시절에 선생님들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막 반항하고 그랬지만 막상 내가 선생님이 되니까 학생의 마음을 또 까먹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선생님이니까, 그치? 학생일 때, 선생일 때.
나도 분명히 학생일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선생일 때보다 학생일 때가 더 많았죠. 12년에다가 대학교도 저는 엄청 오래 다녔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학생의 입장을 훨씬 더 아는데, 지금 꼴랑 몇 년 선생님이 됐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이걸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 내가 학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우리의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야. 그냥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져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불만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화가 나고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만을 표했다든지 아니면 이건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나도 학생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불만이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거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지사지는 아주 간단한 성어지만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역지사지가 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안 싸워 봤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이제 점점점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가족뿐만 아니고 친구들, 이성들, 아니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툼의 대부분의 큰 이유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A는 B가 이해가 안 가고 B는 A가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역지사지만 이루어지면 정말로 싸울 일이 없는데, 그게 정말 힘들죠. 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니까. 이거는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기록에 의해서 다 증명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행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좀 더 사회적이라고 하는 참을성, 인내심, 배려, 양보를 기르는 것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냥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건 제 경험담이니까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건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21세기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역지사지랑 연관성이 꽤 깊습니다. 이 성어는 역지사지만큼 많이 쓰지는 않지만요, 이 역지사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성어는, 이거는 이제 바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자기기입니다. 요 글자가 완전 막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기자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은 다르게 생겼지만 좀 헷갈리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요 글자가 이제 리을이랑 진짜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인쇄해서 봐도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글자는 자기 기자가 맞는데요, 요런 글자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글자예요? 다릅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연결되는 글자이고요, 얘는 얘가 튀어나와 있어서 이런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래서 이 글자는 이미이예요. 또 음도 비슷해. 이미 끝났다 할 때 그 이미 이자입니다.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짝띠가 좀 더 길어지면 이 글자가 됩니다. 이거는 뱀사. 그래서 자기기, 이미이, 뱀사가 헷갈리는데, 얘는 솔직히 나오지도 않고 헷갈리지 않는데요, 얘랑 얘는 진짜 헷갈립니다. 진짜 리얼. 제가 시험 때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요, 이 글씨 포인트를 10포인트, 11포인트 정도는 하잖아요. 시험 볼 때, 만들 때 진짜 헷갈립니다. 잘 안 보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뭐 반드시 내겠습니다라고 뭐 공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기자고요.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건가 밀다라고 할 때 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안 쓰고 이런 글자는 아닙니다. 밀다 혹은 옮기다 할 때 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고요. 세 번째는 사람인.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사람인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문장에서는요, 한문 문장에서는 사람인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을 퍼슨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맞나? 이게 맞나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문에선 사람 인자가 나오면요, 뭐 나라든지 이런 걸 지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나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 인자를 씁니다. 이게 어려운데 뭔가 일단 해보죠. 그냥 일단 어쨌든 다른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 미치다라는 겁니다. 미치다가 뭘까요? 크레이지? 아니겠지 당연히. 미치다라는 건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리치죠. 리치 크레이지가 아니고 리치, 도달하다, 어디에 도착했다, 다다랐다 라는 뜻입니다. 미칠 급. 그래서 축이 급인 하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직역을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밀어서 사람에게 미치다. 직역을 하면 어색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역을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국어 실력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기를 밀어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성어가 뭐였죠? 역지사지, 어떤 처지나 입장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연관성이 있는 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추기급인이라는 건 여기에서 자기가 아까 나왔던 그쵸, 그 영역, 입장, 처지 지자랑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라는 것은요, 자기의 역할, 처지라는 게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밀다, 옮기다라는 것은요, 전이시킨다라는 거예요. 전이.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이거를 전이시킨다는 건 B도 감기가 걸리게끔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내 입장, 내 기분을 남에게 미루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다. 이게 적당한 표현이 있을까요? 내 입장을 그냥 옮기다라고 하죠. 옮겨서 여기 사람이 제가 아까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타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내 입장, 내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 축의금이라는 성의는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왜냐면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밀어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장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는 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다는 거예요.
타인도 그럴 것이라 추측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A인 내가 지금 배가 불러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른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내가 배가 부르니까 얘도 배가 부르겠구나, 겠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B는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상대방도 배가 부르겠군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루머긴 한데 그 뭐 옛날에 그 뭐시기야 저기 뭐 파리의 무슨 앙뚜아네트 모시기 어떤 여왕이 뭐 그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귀족인가 뭐 저기 신하가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뭐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겠죠. 역지사지랑.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이 힘든 부분을 내가 그 사람의 역할에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대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완전 반대인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추기급인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역지사지하고 추기급인은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나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쁘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좋고 배부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깔보거나 뭐 얘도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속단. 이게 성어가 처음이고 이 성어는 사실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뭔가 막 예시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